자, 같은 말이라는 거 체크 좀 하자, 얘들아. P면 Q이다가 참이래. 자, 재호가 얘랑 똑같은 말이 뭐가 있었지? 아, 오케이. 대우명제, 오케이. 나 Q이면 나 P이다. 또? 얘도 참이라고 했어요. 대우명제, 그치? 그 다음에. 승은아, 뭐가 있을까? 진리집합 라지 P가 Q에 들어간다. 포함된다. 이것도 다 동의어라고 해서 같은 말, 그쵸? 마지막. 지난 시간 마지막에 배운 거 하나 더. 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자,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은 다 동의어, 똑같은 걸 의미한다라고 했어. 알겠죠? 어떤 표현이 나오더라도 같은 말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 됐냐?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29번. 자, not P라는 놈은 not Q이기 위한, 얘들아, 무슨 조건이래? not P가 뭐래? 필요 조건이래. 맞을까? 야, 그러면 화살표 줘야 되냐 받아야 되냐, 우빈아? 필요하니까 받아야겠지. 필요한 놈이 받는 거야. 지금 현재 요 명제가 참이라는 뜻이야, 얘들아. 괜찮냐? 그러면 나는 대우명제를 써보면 어떻게 되죠? 대우명제를 쓰면 화살표 반대로 바꾸고 얘도 부정으로 낫이 없어지는 거야. 알겠지? 즉 얘랑 같은 말은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뜻이야. 됐어? 그러면 진리집합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된다고? 라지 P가 라지 Q에 들어간다고. 여기까지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됐냐? 그럼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어때요? 뭐 여집합도 있으니까 이렇게 전체 집합 그려놓고 생각합시다. P, Q. 자, 요 그림에서 맞는 것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뭐 골라달라는 겁니다. 됐나? 자, 민건아, 기억 맞냐 틀리냐? P 합 Q 하면 뭐 나와야 되니? Q가 나와야 되죠. 그쵸?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자, 니은 P 교 Q 하면 뭐 나와야 되냐, 우빈아? 겹치는 거, 그치? P가 나와야 되네? 니은도 틀렸다. 됐죠? 자, 디귿 Q에서 P를 차집합하면 뭐 남아야 돼, 얘들아? 뭐 남아? 도넛 남아, 도넛. 그렇잖아.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라고 확정할 수 없지. 틀렸어. 리을 P 여 합 Q. 승은아, P 여 합 Q는 뭐가 돼야 될까? P는 P의 바깥쪽을 다 색칠한다는 뜻이고 그 상태에서 Q도 색칠하라는 소리야. 그럼 어때? 다 색칠되니까 전체 집합되므로 참이다. 됐나? 네. 자, 마지막 미음. P 바깥쪽이랑 Q 바깥쪽 겹치는 거 있냐 없냐? P 바깥쪽에 Q 바깥쪽 누가 나와? 제여기 다시 크게 Q여가 나옵니다. 공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리을만 참인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바꿔서 했는데 얘를 끌어내라는 거야.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알겠죠? 그래서 동의어라는 것만 아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30번 해봅시다, 직접. 네, 볼게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본 상태에서 얘들아, 우리한테 포함 관계 한번 다 찾아볼래? 라는 뜻인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딱 보이는 게, 일단 Q가 P에 들어간다. 맞지? 그 다음에 누구도 R도 P에 들어가는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을까? 야, 그러면 우리는 명제로 써보면 Q이면 P단 참이고 R이면 P다도 참이지. 너무나 당연하게
대우명제인 낫 P이면 낫 Q이다도 참이고 낫 P이면 낫 R이다도 참인 상태야. 됐니? 뽑아낼 수 있는 거 다 뽑아내버리면 돼. 자, 그 다음 하나 외울 거. 뭐? QR은 무슨 관계? 서로소 관계. 서로소. 기억나죠? 겹치는 게 없으면 서로소라고 했어. 자, 서로소인 두 집합은 무조건 한 놈이 나머지 놈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Q는 아래 바깥쪽에 있잖아. 자, 그러면 Q이면 낫 R이다도 참이야. 그러면 R이면 낫 Q이다도 참이지. 대우명제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이렇게 다 뽑아내셔야 돼요. 웬만한 건.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 P는 Q한테, 자, 그거 읽을 때 뭐라고 읽으면 돼? 화살표를 받는다라고 읽으면 돼요. 필요 조건이니까, 알겠니? 그래서 P는 Q한테 화살표를 받았네. 기억 참. 자, 니은 R은 P한테 받냐? R은 P한테 받지 않고 줘야 되네. 니은 거짓.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겠지. 자, 나 P랑 Q의 역할을 봐야 되거든, 얘들아. 나 P랑 Q는 관계가 있냐 없냐? 아예 없어요. 디귿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지. 내가 지금 만들 수 있는 거 다 뽑았는데 나오지 않아. 그러면 만들 수 없어. 됐어? 자, 마지막은 리을 뭐 때문에 참이야? 낫 R이 나 P에게 받는다. 낫 R은 나 P에게 받네요. 그래서 리을 참. 필요 조건이면 화살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됐나? 오케이. 자, 3하나 시작. 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표현. A차 B는 A교 B여랑 같다. 그쵸? 집합에서 차집합은 교여로 바뀐다. 자, 이 문제는 얘를 2번 쓰면 편해지는 문제였죠? 첫 번째 그림은, 첫 번째 식은 P 교 R 여의 여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차집합이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는 P 교 R이 되죠. 그러면 겹치는 게 없다야. 첫 번째 식은. 자, 두 번째 식은 반대로 교여를 차로 바꿨으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쉬워집니다. Q에서 P를 차집합했더니 하나도 안 넘었다. 무슨 말? Q가 갖고 있는 걸 P가 다 갖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Q가 P에 포함된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됐냐?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Q가 있는데 그 Q는 P에게 포함되며 대신 P랑 R은 안 겹친다.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되셔야 된다. 됐니? 그럼 포함 관계를 얘기할 때 첫 번째로 뭘 쓸 수 있다? Q라는 놈이 P한테 포함되므로 우리는 Q이면 P이다가 참이고 대우명제인 not P이면 not Q이다 참이야. 괜찮아? 자, 마찬가지로 또 뭐? 무슨 관계? 서로소 관계. 서로소면 뭐라고 했어? P라는 놈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P라는 놈은 아래 바깥쪽에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P이면 not R이다 참이고 대우명제 R이면 not P이다도 참이야. 자, 근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도 Q라는 놈도 그렇게 되어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약간 3단론법의 영향이에요. 참고로. 자, 그러면 Q라는 놈도 아래 바깥쪽에 있으므로 Q이면 not R이다 참이고요. R이면 not Q이다도 참이다. 자, 이렇게 다 뽑아내실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 알겠죠? 놓치는 게 없어야 돼. 자, 그럼 기억. 자, 기억을 뭐라고 읽으라고 얘들아? P는 Q한테 받냐라고 읽으시면 돼요. 아, 미안해.
P는 Q한테 주냐라고 읽어야 돼. 충분한 놈이 주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기억은 거짓이죠. P가 줘야 된다며. 근데 받고 있으니까 기억은 거짓. 됐어? 자, 니은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맞네요. 충분이면 주고 있어야 돼. not R한테 주고 있죠. 디귿 R은 not Q에게 받고 있다. R은 not Q에게 받지 않고 주고 있네요. 디귿 거짓. 답은 니은만 맞습니다. 집합을 잘해야 명제를 잘할 수 있다. 됐어? 답은 니은 하나만 맞는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는 다음 페이지 부등식을 잘해야 명제를 잘할 수 있다. 다 잘하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복습하셔야 돼. 32번. 자, 1번. 자, P라는 놈의 범위가 마3부터 마 2까지 있고요. Q라는 놈의 범위는 어떻게 돼, 서영아? 마이너스 A보다 누가? X가 크거나 같고 좋아요. 자, 사이값 형태로 튀어나오지.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됐나?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무슨 조건이래, 우비나 P가? 필요 조건이면 줘, 받아? 받아야지. 좋아요. P가 Q에게 받아야 돼, 얘들아. 필요 조건이니까. 됐어? 그러면 라지 P가 라지 Q를 포함해야 돼. 반대로 썼다고 헷갈리면 안 돼? 만약에 너무 이게 화살표 방향이 반대인 게 헷갈리시면 얘들아, P가 받아야 돼? 그럼 P가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세요. 헷갈리면 그냥 위치 바꿨어. 알겠죠? 그럼 Q가 P에 들어간다 어렵지 않게 나올 거야. 됐나? 그럼 수직선이니까 뭐 해줘야 돼? 바로 뭐 해줘야 돼, 지혁아? 저거 부등호니까. 그 전에 뭐 해야 돼? 전체 집합 체크. 만약에 전체 집합이 정수면 수직선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 쓰면 돼. 요 사이에 있는 정수. 요 사이에 있는 정수 면지. 그치? 근데 얘는 그런 말 있냐 없냐? 없지?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실수 전체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다 못 써. 너무 많아. 됐지? 그러면 그래야겠죠. 마3부터 2까지. 요게 P. 근데 Q가 그 안에 들어가 있대. 색칠이다. 요게 Q. 자, 이런 모양이 돼주면 좋겠대. 됐나? 야, 그러면 대소관계 어떻게 되냐, 현성아? 일단 마3보단 마이너스 A가 커야 되는데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왜? 왜라고 할 수 있어야지. 왜? 등호 들어가도 바깥쪽 놈도 마3을 갖는 것 뿐이고 안에 놈도 마3을 갖는 놈 뿐이니까 어때? 포함 관계에 영향 끼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건 뭐라고 했어? 안에 놈만 갖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그 다음 승은아,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죠. 얘도 둘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자, 그럼 A의 범위는 뭐가 돼요? 첫 번째 거는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거는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겹치는 거 어디냐?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됐어? 다 이렇게 써서 틀려와. 혼나. 0보다 크다 써야 돼. 자, 단답형에서 많이 일부러 저렇게 낸다. 낚시로 0보다 크다 안 쓰면 틀리게. 됐죠? 문제 조건에 나와 있잖아. A가 0보다 크다가 없으면 일단 절대값을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A가 음수면 해가 없다야. 공집합이야, 공집합 Q는. 뭔 말인지 알겠나? 문제 조건까지도 같이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2번. 자, 2번은 어떻게 돼, 얘들아? 충분 조건이니까 화살표 주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2K 빼기 8 0이 아니다. 이면 x는 x 더하기 넘길게 x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충분 조건이니까 얘가 화살표 주고 있어야 돼, 맞지? 자, 그럼 얘는 뭘로 풀라는 소리야, 재혁아? 대우명제, 그쵸? 왜? 아니다를 푸는 건 어려운 얘기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대우명제를 사용하시면 x가 마이너스 2이면 주어진 2차식도 성립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너무 쉽다. 뭐 하라는 소리야?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라는 얘기야, 얘들아. 됐죠? 그래서 대입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데? 4 더하기 2k 더하기 2k 마이너스 8 제로 성립해야 된다고. 그래서 k는 얼마? 1. 이렇게 답을 내면 된다. 자, 얘는 3334를 한 번에 다 합시다. 어차피 방부등식 이미 앞에서 했던 건데 그 필요조건, 충분조건 이 명칭만 바꿔서 나온 거니까 할만할 거거든요. 3334. 네, 봅시다. 자, 우선은 33번은 얘들아, 필요, 충분 조건, 양쪽 화살표 모두 성립. 맞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었지? 두 개의 각각의 진리집합들이 존재할 건데 그 진리집합이 어떻게 생겼다? 동일하게 생겼다. 됐나요? 진리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놈들은 누구라고? 요 놈이 성립하도록 만드는 문자들의 값이 해갖고 했어. 값이라고, 그쵸? 얼마야? 이거 0 되는 값? 마 2랑 3이겠지. 됐어? 그럼 저놈의 진리집합도 마 2랑 3이어야지. 마 2랑 3이 뭔데? 방정식을 성립하게 하는 놈이니까 요 놈의 두 근인 거죠. 됐나요? 그래서 두 근의 합 A는 두 개 더하면 1, 두 근의 고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찾아주셨으면 됩니다. 됐죠? 자, 3, 4번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P가 받아야 돼, Q한테. 이런 상태. 그 다음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근데 P는 줘야 돼, R한테. 됐어? 자, 그럼 진리집합이 Q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 P고요. 그 다음 R이 가장 크다.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보이실 거야.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거 먼저 누구부터? P부터 체크. P라는 놈은 마사에서 3이고 5보단 커야 한다. 자, 흰색이 P입니다. 됐니? 자, Q 합시다. Q는 A보다 크다니까 어떠한 A라는 값에서 오른쪽 이 모양을 집어넣을 건데 어디에? P에 포함돼야 돼, 그치? 그래서 A가 갈 수 있는 위치는 여기밖에 없어. 그래야 P에 포함돼. 자, 마지막으로 R이라는 놈은 어때요? B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색칠이 될 거야, B에서 오른쪽으로. 모두를 다 포함해야 되니까 B가 갈 수 있는 위치는 제일 왼쪽이어야 할 거야.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겠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나는 A라는 놈은 어때야 돼, 얘들아? 5보다 크다는 확실해. 등호. 제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만약에 A가 5라는 숫자가 돼버렸으면 이 안에 포함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포함됩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안의 놈만 또 다른 새로운 값을 갖게 되는 게 문제인 거라고. A가 5가 된다고 해서 얘가 5를 갖는 거야? 아니잖아. 얘도 5를 어차피 안 갖고 있는 거라고. A가 5라는 값이 되더라도. 그럼 아무 문제 안 생긴다고. 얘가 5를 갖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색칠되어 있으면. 됐어? 자, 그 다음 주황색 B라는 놈은 어때요? 마사보다 작다 확실인데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도 돼. 왜? 바깥쪽 놈이 갖고 있는 건 아무 상관없다고. 안에 놈이 갖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아무리 해도 헷갈리죠.
자, B의 최대 마사. O의 최소. A의 최소 5. 자, 2개 더 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답은 1이 나오셔야 합니다. 자, 개념 노트 잠깐만 펴보도록 합시다. 짧아요. 지금 쓸 거는. 길진 않고. 자, 명제의 증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명제는 무슨 명제가 있다고 얘들아? 참인 명제가 있고 거짓인 명제가 있어. 거짓인 명제를 굳이 뭐 증명까지는 하지 않아. 왜? 발레만 찾으면 되니까. 그럼 우리는 명제가 참인 명제가 되는 요 과정이 있을 거지. 참임을 증명하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쵸? 이 과정이 바로 증명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저 앞에 있는 게 명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긴 하는데, 무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증명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너희한테 말하면 니네가 이해를 하겠냐고. 믿을 수 있겠어? 내 말은 다 믿을 수 있어? 못 믿어? 믿어. 이래도 믿으면 안 돼. 알겠지? 증명을 거쳐서 얘가 말하는 게 맞네라고 되는 거라고. 됐나? 그럼 이 증명하는 과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직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고, 직접 증명. 두 번째로는 간접 증명법이 있어. 야, 직접 증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직접 증명하는 거야. 뭐냐면 명제가 만약에 얘들아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내가 증명한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무조건 시작을 P에서 하는 거야. 이게 가정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P가 성립한대. 됐니? 그러면 이미 밝혀진 성질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 실수라고 한다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알고 있는 사실들 있지? 그런 걸로 또 다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또 알려진 사실들로 그 다음 단계에 가는 거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가다가 마지막 Q에 도달하는 거야. 이게 증명 과정이라고 불리는 거고. 이해 가요? 요게 직접 증명이야. 말 그대로. 됐니? 근데 직접 증명이 가능한 사실들은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됐겠지. 수학이 수천 년이 지났다고 하잖아, 항상. 이해가? 그래서 그 뒤로 많은 사실들이 간접 증명을 통해서 밝혀져요. 우리 이미 앞에서 했어, 하나. 뭐 했니? 어떤 증명? 대우를 이용한 증명 했잖아. 니네 명제가 참인 거 보이기 어려우면 대우 명제가 참인 거 보이면 된다며. 그것도 P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 대우 명제는 not Q에서 시작하는 거잖아. 이해 가요? 그것도 간접 증명이야. 뭔 말인지 이해 갈까? 그 다음 조금 어려운 걸로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 다른 말로 모순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모순을 이끌어내는 거야. 자, 잘 들어봐. 재혁이는 남자야. 됐어? 근데 재혁이가 여자라면 염색체에 XX가 있어야 돼. 근데 조사해보니 XY야. 모순이 생겼지. 이게 귀류법이야. 결론을 부정합니다. 보여드릴 거야, 하는 방법. 결론을 부정을 해. 그래서 막 가보는 거야. 막 여러 가지 성질들을 써보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모순이 생겨. 그럼 어떤 행위가 잘못된 거지, 얘들아? 결론을 부정한 게 잘못된 거지. 이게 잘못. 맞아? 그러니까 원래 결론이 맞다.
요게 기류법이에요. 이해 갔어요? 결론을 부정해서 내가 막 써봤더니 말이 안 되는 게 생겨버렸어. 아, 그럼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되네? 원래 결론이 맞았던 거네. 이렇게 하는 게 기류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의 증명법을 보게 될 건데, 야, 증명이라는 걸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수학과에서는 3년 내내 증명법만 배우다 끝난다고 얘기해주잖아, 대학교에서. 증명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었지, 옛날에? 피타고라스 알지, 니네? 자, 피타고라스 그 정리 말고 이 사람이 한 또 다른 주장이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 모든 수는 비율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냥. 즉, 모든 수는 유리수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해서 이게 막 진리로 막 받아들여지던 시절이야. 진리야, 진리.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에는 진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어떤 한 제자가 무슨 짓을 했지, 얘들아? 어떤 한 제자가? 그러니까. 그치. 어떤 한 제자가, 아니, 쌤, 루트 2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안 써도 돼? 이거 쓰는 거 아니야? 루트 2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쌤, 비율로 표현이 안 돼. 하고 약간 증명을 해서 가져간 거야. 증명을 너무 잘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증명을 잘하니까. 네, 뒤졌어요. 죽여버렸죠, 그쵸? 피타고라스가 실제로 죽여버렸습니다, 참고로. 아니,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증명법 이제 한번 다뤄볼 건데 잠깐 쉬었다가 해야겠네요. 네.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뭐 앞에서도 이미 대우를 이용해서 참거지 따지는 거는 좀 해봤으니까 어렵진 않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오케이. 가보자. 자, 증명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학교 시험에 증명하시오 나온 적 있어요? 서술형으로. 주로 그 오른쪽처럼 빈칸이 나오는 확률이 더 높아. 알겠죠? 근데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40번 문제 있지. 그런 형태로 그냥 박스 이렇게 줘놓고 야 증명해 라고 할 거야. 그런 게 나온 적도 있다. 번갈아 가면서 좀 나오는 느낌이다. 알겠죠? 참고하셔야 돼요. 자, 1번 가봅시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얘들아, 자연수 n에 대하여가 나오면 이거는 전체 집합인 거야. 그럼 부정을 하든 뭐 대우를 하든 얘는 변하지 않아. 알겠지? 그래서 자연수 세계에서 n제곱이 홀수면 n도 홀수다. 자, 이거 증명해 달라고 하는 거야, 우리 지금. 됐냐? 그럼 내가 n제곱을 홀수로 잡았을 때 n을 만들려면 무슨 작업을 해야 돼? 루트를 씌워야 되지. 근데 루트 씌웠다고 해서 뭐 다 자연수가 되냐? 그러니까 복잡해져. 루트가 생기는 순간. 알겠어? 그래서 차라리 반대로 하자는 거야. 대우 명제. 대우는 뭐야? n이 홀수가 아니면, 자, 자연수가 전체 집합인데 홀수가 아니면 뭐겠어? 짝수이면 누구도 n제곱도 짝수이다. 자, 이거 증명하시면 되는 거야, 이제부터. 이건 쉬워 보여. 왜? 제곱은 곱하기 2번이니까 루트보단 편하단 말이야, 식이. 자, 그래서 증명. 보통 proof 해서 PF라고 씁니다, 증명할 때는. 자, n이라는 놈이 짝수이니까 가정, 여기서부터 출발이라고 했어. 그러면 n이라는 놈은 2k라고 쓸 수 있다? 그렇잖아. 2 곱하기 k는 뭐다? 자연수. 짝수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 2 곱하기 k.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 n제곱은 양변 제곱한 거니까 4k제곱이 되겠지. 맞아? 얘들아, 4k제곱은 짝수냐? 왜? 참 이상하게도 꼭 이렇게 바꿔야 돼.
2 곱하기 자연수다. 짝수라는 건 4 곱하기가 아니야. 짝수라는 건 2 곱하기 자연수를 짝수라고 하잖아, 우리는.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까? 4K제곱을 2 곱하기 2K제곱으로 바꿔서 2에다가 어떠한 자연수 곱한 거야. 그러므로 짝수가 맞다. 됐니? 그럼 증명이 끝난 거잖아.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인 거니까. 그래서 증명 끝을 표현하는 방법은 직각삼각형. 증명 끝이라는 표현이에요. 또는 QED. 증명 끝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됐나? 와닿지 않나? 한 번 더 해볼까? 자, A, B가 0이 아니면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자, 요걸 증명해 달래, 그치? 야, 등호가 성립하는 걸 증명하는 게 더 쉽다. 누누이 말하지만 알겠죠? 그래서 얘도 이 상태로 증명하지 않고 대우를 증명합니다. 자, 대우라는 거는 어때요? 자리 바꾸고 부정까지 해야 돼. 요놈의 부정은 A가 0이다. 또는 B는 0이야. 이고였던 거 and는 부정하면 or 또는으로 바뀐다고 했다. 그치? 그래서 이거면 A, B도 0이다. 자, 얘를 증명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곱하면 0이다. 참인 거 알고 있잖아, 우리. 그치? 하지만 증명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괜찮을까? 증명 어떻게 할까? 이게 수학에서 하는 증명이 이미 밝혀진 사실들 가지고만 해야 돼서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 들 수 있어, 처음엔. 왜냐면 우리가 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참인 걸 모르는 상태라고 가정해봐야 돼, 스스로. 알겠죠? 그러면 이 논리가 맞아 떨어질 거야. 자, 우리가 지금 따져야 되는 건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해도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케이스를 둘로 나눠야 돼.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0일 때. 자, 그럼 어떻게 증명하죠? A가 0이면? 야, B는 B지. 말장난 같다고 했잖아, 내가.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됐어? 근데 내가 우리는 아는 성질을 쓰는 거야,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 중에 등식의 성질이라는 게 있어. 양변에 똑같은 걸 곱해도 어떻다? 똑같다. 맞아? 그래서 좌우에다가 A를 곱할 거야. A, B. 됐어? 근데 어차피 A랑 0이랑 똑같은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오른쪽엔 뭘 곱해? 0을 곱하면 되겠지. 왼쪽엔 A를 곱했고 오른쪽엔 0을 곱했어. 어차피 똑같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면 A, B는 0이네. 끝.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돌아가는 느낌이 들지 마. 자, 그럼 케이스 2도 동일하겠죠? B가 0이야. 그러면 A는 A잖아. 양변에 B를 곱합시다. A, B. 근데 오른쪽에는 0을 곱하자. 근데 우리는 A 곱하기 0이 0이라는 사실, 모든 수에 0 곱하면 0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A, B는 0인 거지.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무조건 0 되는구나. 나머지 값에 관계없이. 됐나요? 그래서 증명 끝. 이렇게 쓰시는 거야. 난감하죠? 자, 그래서 니네가 좀 쉬운 36번을 먼저 해봅시다. 빈칸 채우기는 좀 쉬워요. 네, 한번 빈칸 채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36번. 야, 일단 대우를 쓰라고 했으니까 대만 썼네? 그냥 쓰자. 자, 대우를 쓰는 건 어렵지 않지, 그치? 자연수 n에 대하여 라는 말은 안 바뀐다고 했어, 알겠죠? 자, 그러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누구도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자, 이렇게 적어달라고 한 것 같아. 됐나요? 됐니? 자, 모든 자연수는 어떠한 특정 수에 대해서
개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얼마다, 나머지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분류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됐냐? 그러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말은 n은 거기 표기를 맞춰 가야겠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 1일 수 있다. 얘가 뭐라고? 3으로 나눈 나머지 1이라는 뜻이죠. 선생님 빼기 2인데요. 3 더해봐요. 3k 더하기 1 돼, 그치? 3으로 나눈 나머지 1이라는 뜻이야. 또는 색깔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빨간색, 파란색 위험한데? n 3k 빼기 1이라고도 할 수 있지.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 2라는 뜻이죠.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잖아. n이라는 놈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말은.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래서 나에 들어갈 말이 바로 요 놈이었던 거야. 됐나? 그래서 가나가 해결이 된다.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핑크색. 어떻게 되어 있어? n이 3k 빼기 2면 n제곱은 9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가 되고요. 나는 3 곱하기 자연수의 뭔가 더하기 빼기 형태로 만들란 얘기야. 그래서 3으로 묶을 수 있는 걸 다 묶으란 얘기야. 3k제곱 마이너스 4k까지만 쓰면 안 돼. 4라는 수를 뭘로 바꿔? 3 더하기 1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3으로 묶여. 그리고 1이 남아. 됐나요? 그럼 얘가 뭐야? 3 곱하기 어떠한 자연수 더하기 1이니까 얘는 3의 배수가 아니죠. 됐어요? 자, 두 번째 케이스. n이 3k 빼기 1이야. 자, 마찬가지. 이번 중략 좀 하자. 3으로 바로 묶을게. 3에 9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로 묶일 거예요. 얘도 3의 배수가 아닙니다. 됐나? 요게 자연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는 자연수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증명이 끝났죠? 뭐 둘 다 어느 케이스도 3의 배수가 안 된다라는 걸 증명해 달라고 했으니까 요게 끝입니다. 다에 들어갈 게 뭐고? 요게 다에 들어갈 거네요. 밑줄 친 거. 라에 들어갈 거는 요 놈이겠네요. 라에 들어갈 로. 그래서 가나다라가 모두 다 찾아진다. 괜춘? 네. 자, 37번 한번 다시 도전. 박스 없이 한번 좀 나열해보자. 네, 아마 어려울 거야. 증명하는 거는 대부분 숙제가 저 박스 채우기일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차피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은 유명한 증명들 그리고 뭐 교과서에 있는 증명 이런 거는 외우라고 시킬 거야, 얘들아. 외울 수밖에 없어. 이게 참 어려워, 처음에.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대우부터 한번 체크해볼게, 얘들아. 대우는 일단 전체 집합은 변하지 않고 자리 바꾸고 부정해야 되니까 야, 하나가 홀수고 하나가 짝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거의 부정은 뭐겠어? 둘 다 홀수 아니면 둘 다 짝수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요? 왜냐면 이 말은 홀짝, 짝, 홀 두 가지 케이스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 외는 홀, 짝짝밖에 없잖아. 여집합이라고. 그래서 A, B 모두가 짝이 홀수거나 또는 모두 짝수이면 A 더하기 B는 짝수이다. 요게 대우가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럼 얘도 케이스는 두 가지야, 얘들아. 모두 홀수, 모두 짝수.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모두 홀수를 먼저 할 건데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2m 빼기 1 2n 빼기 1
mn은 자연수. 요게 첫 번째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모두 홀수. 된다. 짝수에서 1 빼면 홀수잖아.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는 2M 더하기 2N 마이너스 2죠? 오, 바로 나오네. 뭐야? 2로 묶여요. 됐냐? 그럼 얘는 뭐야? 짝수지. 2 곱하기 자연수니까. 얼마인지 이해갈까?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둘 다 짝수여야 돼. A는 2M, B는 2N, Mn 자연수. 얘가 두 번째 케이스. 모두 짝수. 자, 그러면 마찬가지 A 더하기 B를 해서 2M 더하기 2N 야 2로 묶이네. 그럼 얘는 짝수 맞네. 됐어요? 이 과정을 거쳐서 너희가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다를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야. 이런 증명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럼 대우가 참임을 증명했으니까 원래 명제도 참이다. 끝. 이렇게 증명이 완료가 됩니다. 잘 좀 적어놔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세 가지가 모두 다 유명한 놈들입니다. 깜짝이야.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간접증명법 규律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승은아, 규律법 어떻게 한다고 했지? 첫 시작이? 뭐를 부정한다? 네, 결론을 부정하고 모순점을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가장 유명한 문제가 처음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것은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죠. 유리수가 아니다. 아까 피타고라스 얘기한 게 다 빌드업이야. 대박이지. 사실 그냥 우연치 않게 맞았어요. 자,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규律법을 사용할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된다고? 부정부터 하셔야 돼요. 결론을 부정. 그러면 뭡니까? 부정하면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얘를 가정하고 얘에서부터 어떠한 정보들을 뽑아낼 거야. 자, 이게 규律법으로 풀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야. 얘들아, 무리수는 규칙이 없어. 너무 많아. 파이의 규칙 아직도 못 찾았잖아. 이해가지? 그러니까 내가 서술하기 편한 유리수로 넘어간 거야. 부정을 해서 규律법을 선택해서. 알겠죠? 자, 그러면 유리수는 어떤 수를 유리수라고 하지, 우리? 유리수라는 놈은? 특징이 뭐야, 무리수랑 다르게? 중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고 싶어? 유리수의 특징이 뭐야? 있을 유. 리는 뭐야? 비율. 비율이 있는 수. 비율이 있다라는 건 뭘로 표현 가능? 분수로 표현 가능. 그래서 루트 2는 n분의 n이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루트 2가 양수라는 건 알고 있으니 그냥 넘어갈게. 그래서 우리는 mn이 서로소인 자연수다라고 할 거야. 이렇게 가정해 놓고 증명하면 돼. 유리수니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무조건. 괜찮니? 칸이 좁아서 난 옆에 쓸게. 니네 아래다 쓰면 돼. 됐죠? 그러면 야, 양변에 m을 곱해. 루트 2 곱하기 m은 n이라고 쓸 수 있지. 자, 양변 제곱 좀 한번 해볼까? 2m 제곱은 n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n제곱은 짝수예요. 됐나? 우리 앞에서 이미 증명한 것 같은데 뭐를? n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예요. 이해갈까? 그래서 우리는 n을 뭐라고 쓸 수 있다 앞으로? 2k라고 쓸 수 있어. k는 자연수.
짝수니까. 자, 그래서 나는 이제 n자리에 다시 2k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루트 2m는 2k. 맞냐? 그 다음 똑같이 양변 제곱을 합니다. 2m 제곱은 4k 제곱이 돼요. 괜찮냐? 야, 양변 2로 나누자. m제곱은 2 곱하기 k제곱이네. 와, 얘도 짝수다. 누가? m제곱이. 이해가? 나 그럼 지금 나열하는 거밖에 없어? 그럼 뭐야? m도 짝수야. 그럼 끝났다. 왜? 그치. 모순을 찾았죠? m에는 서로소였는데 둘 다 2의 배수가 되는 건 말이 안 돼요. 맞잖아. 서로소인데 어떻게 공약수를 가져? 2라는 공약수를. 이해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써? 이렇게 표현해요. 충돌났다. 수학에서 쓰는 기호야. 아니면 컨트라딕션이라고 씁니다. 야, 얼마나 유용한 수업이야. 수학 시간에 모순이라는 영어 단어도 알려주잖아. 처음 보지? 나도 처음 봤어, 대학 가서. 그래서 교수님 쓰시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모순점을 찾았으니까, 그러므로, 기류법에 의해서 아니면 그러므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은 증명이 끝이 나는 겁니다. 유리수가 아니다. 요게 기류법. 얘는 40번까지는 안 할 거니까 적어 놓으시고 아래 39번 한번 풀어보자. 한번 보자. 얘는 뭐 박스만 잘 맞추시면 되는 것 같아요.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홀수면 mn은 짝수다라는 뭐 명제가 있대요. 그쵸? 얘를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래. 자, 그러면 증명하는 과정은 뭘로부터 시작한다? 부정으로부터 시작한다. 근데 그냥 부정이 아니라 누구를 부정해야 된다? 결론을 부정하는 거다. 그래서 가정은 그대로야, 얘들아.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홀수일 때 누가 mn은 짝수가 아니다. 즉 홀수이다가 되겠지. 자, 요걸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야. 됐나요? 즉 얘로부터 내가 서술해 나가는 거야, 얘들아. 모순점을 찾기 위해서.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mn이 홀수여야 되니까 m도 홀수여야 되고 n도 홀수여야 되지 않겠니? 둘 다 홀수. 저 주황색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했어. 자, 그러면 나는 당연히 모순이 어디서 생기겠냐? 저 가정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홀수라는 놈과 분명히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서 그 식을 나열해서 쓰면 돼요. 그렇다면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4a제곱 4b제곱 순서 좀 바꿔 쓸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b 상수항 2가 될 거야. 됐어? 그래서 뭐 2로 묶어서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더하기 1. 와, 얘가 짝수가 돼버리지. 됐나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가정한 놈과 모순이 생겨버려. 됐어? 그래서 저 주황색은 잘못된 것이다. 원래 결론이 맞다가 돼요. 흐름은 이렇게 된 거야. 그 박스 내용이. 알겠죠? 자, 그럼 가나다라에 들어갈 말들은 다 뭐야? 홀수입니다. 가나다라 모두 다 홀수다. 네 가지 다. 홀수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와, 시간이 빡세긴 한데 어차피 다음 시간 오늘 친구가 또 늦는다고 해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왜 기대했던 눈빛이네. 절대 부등식 소개까지는 할 거야. 잠깐 넘어가 봅시다. 자, 개념 정리 조금 할게요.
보자. 됐니?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개념 정리가, 개념 내용이 되는 거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쓸 거야. 알겠죠? 명제에서 마지막 준단원, 소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부등식이라는 놈을 배울 거야. 어마무시하지.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절대래. 무슨 말일 것 같아? 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의미합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물론 전체 집합, 즉 어느 세상에서 항상 성립하는지 얘기해 줄 거야. 뭐 실수 세계일 수도 있고 뭐 자연수일 수도 있고. 충분할걸? 그 정도면. 됐나?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야,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뭔가 관련이 있네. 어떤 거? 당연히 얘도 참인 명제에 포함돼요. 참인 명제들을 모아놓은 집합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니네가 많이 배웠어. 2차 부등식에서 항상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 막 했었잖아. 그치? 그놈들도 사실상 다 절대 부등식인 거지. 됐나? 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한번 적어볼게. A, B가 그냥 실수일 때 몇 가지 한번 적어보자. 얘들아, 절대값 A는 어떻지? 절대값 A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죠?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아서 쓰고 있던 사실이지, 그치? 얘도 절대부등식이야, 성립이니까. 하나 더, 절대값 A는 A보다도 크거나 같아요. A가 만약에 양수면 똑같을 거고 A가 음수면 왼쪽이 더 크겠지, 당연히. 요 정도, 그치?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요 놈이긴 한데, 얘들아, 더해서 절대값 씌웠을 때랑 이렇게 따로따로 씌워서 더했을 때랑 누가 클까? 따로따로? 왜? 왜? 그러면 오른쪽이 무조건 커? 크거나 같습니다, 오른쪽이. 자, 그러면 절대부등식이라는 놈은 항상 성립이라고 했지, 그치? 근데 그 매우 특이한 상황이 언제냐면 같아질 때가 매우 특이한 상태야. 큰 건 좀 자연스럽게 알겠는데 언제 같을까도 궁금하다고.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라고 옆에다가 붙여줄 거야, 앞으로. 몇몇 유명한 중요한 부등식들에선. 알겠니? 등호는 언제 성립해? 언제 똑같아, 이 양쪽은? A, B의 부호가 같을 때 성립해요. 둘 다 음수거나 둘 다 양수면 등호가 성립합니다. 됐나요? 네. 얘가 가장 좀 유명한, 일단 절대값과 관련된 부등식이야. 됐니? 자, 그럼 조금만 더 가볼게. 야, 만약에 A랑 B가 모두가 0보다 큰 실수라고 가정 좀 해보자. 이건 가정이다. 요 안에서 생각. 됐지? 그럼 뭐 있어? A가 B보다 크면 얘들아 뭐라고 쓸 수 있을까? A 제곱도 B보다 크다? B제곱보다 크다? 둘 다 양수면 성립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둘 다 양수면 A가 B보다 크면 A 제곱도 B제곱보다 커야 돼. 됐어? 또 둘 다 양수면 루트를 씌워도 루트 A가 더 커요. 맞아?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 하고 있어. 유명한 놈들. 그런 다음 하나 더, 마지막. A가 더 큰 양수면 뒤집으면 B가 더 커져요. 얘는 반대로 바뀌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요 정도.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제곱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걔는 증명법이랑
연관돼서 좀 이따 나올 거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진 않고 보여드리도록 할게. 알겠지? 자, 조금 더 적을 거야. 야, 그러면 얘도 결국엔 참인명제니까 우리가 방금 전까지 했던 거 있잖아. 뭐? 참인명제는 뭘 해줘야 된다고? 증명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 이해가? 그래서 민가 좀만 버텨. 거의 다 왔어. 부등식의 증명법도 한번 보도록 할 거야.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등식의 증명이라는 거는 뭐예요?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거야. 그치? 첫 번째로는 야,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하고 싶어. 그럼 뭘 증명해야 될까?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하려면 A 빼기 B가 양수임을 증명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두 수의 차를 이용한 방법. 뭐 한다고?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를 증명하면 당연하게도 A가 B보다 크다가 되는 거잖아. 그치?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따질 거야. 앞으로. 둘 중에 누가 큰지 따지라고 하면. 자, 두 번째로는 두 수의 비를 이용하는 방법. B는 비율. 됐니? 만약 A, B가 모두 양수인 상황에서 내가 B분의 A를 했더니 얘가 1보다 크다면 A가 B보다 큰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두 개를 나눠봤더니 1보다 크다면. 자, 마지막 세 번째. 얘가 좀 많이 사용될 거야, 앞으로. 제곱의 차 이용하는 방법. 루트나 절대값이 나왔을 때 대소관계를 따지라고 한다면 어때? 그냥은 못해. 루트를 없애야 되고 절대값도 없애는 게 좋다고. 그걸 다 없앨 수 있는 게 바로 제곱이잖아. 됐냐? 괜찮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를 이용해서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할 거야. 그치? 근데 그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지? 미안해. 잘못 썼어. 미안해. 쏘리. 자, 다시. 저기서 썼던 것처럼 일단 양수일 때는 무조건 성립이고 음수일 땐 좀 생각해야 돼. 알겠죠? 둘 다 양수라면 제곱을 해서 빼봐. 됐니? 제곱의 차야 이게. 0보다 크대. 됐어? 그러면 누가 큰 거야? A제곱이 더 큰 거지? 맞아? 그러면 둘 다 양수면 뭐라고 했지? A가 더 큰 거라고. 여기서 얘기했던 내용이죠. 네. 됐나요? 요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절대부등식을 증명합니다. 문제를 못 풀겠네요. 그쵸? 개념 정리한 걸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숙제 조금 수정해 줄게. 저거 수정만 하고 갑시다, 그러면.